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어리광 부리는 어린 신우와 살다 1년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더 행복하게 살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결혼해 이제 1년이 다 되어 1주년 앞두고 있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오래전 이혼하시고 남편과 아가씨를 혼자 키우시면서 사셨는데 막내 딸이라고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워서 그런지 집안일도 할 줄 모르고 절약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게을러서 집안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거죠. 아버지 슬하에서 컸다고 해서 다들 삐뚤어진 건 아닌데 당신 아이들 삐뚤어지지 않고 큰 것만도 다행이라며 절약이나 집안일은 소홀히 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결혼하면서 아버지께서 혼자 사실 작은 집을 얻으시면서 남편과 저 아가씨 셋이서 신혼살림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가씨 방을 따로 얻어줄까 생각해봤지만 본인은 혼자 살기 싫다면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이사갈 예정이라 2년만 같이 산다는 전제하에 같이 시작한 신혼살림이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자기야, 신우 올케 사이잖아.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큰 소리 안 나기는 힘들 거야.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야 될 거야. 알았지? 누차 얘기했었고 남편은 본인이 잘하겠다고 하며 시작되었지만 역시 우려했던 서로의 트러블이 끊이지 않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신혼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아가씨가 같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봐왔던 아가씨의 집안일은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간 남편과 아침 식사 시간이 다른 아가씨에게 몇 번씩 식사하자고 깨웠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냥 잠이나 더 잔다고 해서 따로 토스트나 샌드위치, 식사거리를 차려주었고 아가씨 방에 직접 넣어주었으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 본인이 먹은 그릇도 씻어놓지 않고 싱크대 위에 그냥 올려놓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반복되니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릇도 그대로 방에 두거나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본인 방 치울 줄도 모르고 먼지가 날리고 머리칼이 이리저리 뒹굴러 다녀도 일절 손도 안 대더라고요. 저도 일은 다니기 때문에 집안일 최대한 열심히 하였으나 정말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저희 방이나 거실 다 치우면서 아가씨 방도 같이 치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익숙해졌는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방에 보일러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 킬 때도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벌컥벌컥 열어서 사용했고 욕실에서 씻고 나와도 하수구에 본인 머리카락 잔뜩 있는데 그대로 두고 치우지도 않고 나오고요. 1년간 욕실 청소 변기 한번 닦아본 적 없습니다. 너무 짜증나 10일 정도 청소를 안 하고 버텼는데 거실에 먼지가 굴러다녀도 본인 방이 그대로인 걸 알고도 절대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빨래는 각자 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중 욕실이나 거실, 부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청소하고 도와주길 바라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난 연말에 3명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집안 살림을 다 하는 게 너무 버거우니 청소구역표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청소해야 될 듯 싶은데 어디를 언제 한지 모를 수 있으니 여기 표에 표시된 걸 보고 청소하고 본인이 청소한 후에도 표시해 놓자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대답은 했으나 역시 지금껏 한 번도 청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일이지만 집안에 들어가는 생활비도 일절 주지 않습니다. 먹는 거나 관리비 등 모두 저희 돈으로 하고 아가씨는 직장 다닌 지도 꽤 되는데 본인 월급은 본인 쓸 것만 쓰고 한 푼도 주지 않네요. 이건 제가 처음에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살다 보니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2월쯤에 남편과 상의하에
셋이 모인 자리에서 아가씨에게 직장 생활한 지 좀 됐으니 생활비와 공과금 등 좀 보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본인이 돈을 내야 하는 거냐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은 돈 보탤 여력도 없고 왜 내가 오빠 집에 사는데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저는 신랑과 결혼한 거지 신랑 동생까지 걷어가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옷이나 가방 몇십만 원짜리 잘도 삽니다. 그 얘기 끝에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새언니가 밉고 싫어서 지금까지 일부러 집안일도 안 했고 생활비도 안 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눈치를 주었고 같이 살면서 하나도 편하지 않았다면서 왜 본인이 오빠 집에 살면서 이런 대접을 저한테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분이 더럽고 뒤통수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불평불만 있어도 꾹 참으며 다 받아주고 다 제가 했는데 저렇게 지만 생각하는 말을 하니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살면서 봐왔기에 제 편을 들어주었고 아가씨는 1시간가량 본인 하소연을 하며 계속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본인에게 같이 먹자 한마디 안 했다고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처음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같이 먹자고 했는데 더 잔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말 바꿔서 말하니 웃겼어요. 말을 저렇게 하길래 아가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분명 아침 같이 먹자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더 잔다고 한 게 누군데 그래요. 그것도 아가씨 혹시 힘들까봐 조심히 물어봤는데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침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혼자 차려 먹었어요? 라고 했더니 한번 물어보고 더 안 물어보질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아가씨한테 그래도 신랑 동생이고 시누라 존대 꼬박꼬박 하면서 밥까지 차려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더는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처음에 저녁 다 같이 먹고 설거지 했었는데 자꾸 하면 계속 본인이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멈춘 거랍니다. 설거지요? 10번이나 했으려나 싶습니다. 그것도 다 하고 그릇 몇 개 안 되는 거 몇 번 했다고 저리 말하는데 저놈의 어리광을 제가 다 받아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또 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서러웠던 일을 아버지께 일일이 다 꼰질렀다면서 본인이 남친이랑 내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이 왜 하는 거냐면 저희랑 같이 살기 힘들어서 결혼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결혼해서 잘못되면 다 제 책임이라는 악담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되면 왜 제 탓이 되는 거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결혼 내년에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하는 거라며 다 제 책임이라면서 저를 죽일 년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생활비 좀 내라고 한마디 했다가 저런 그지 같은 발언을 하니 참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았지만 일단은 내년에 결혼을 한다니 그동안만이라도 버텨야 하나 싶어 신랑과 끝까지 아가씨 이야기를 들어주었네요. 신랑은 일단 서운한 게 있으면 풀어라. 내년에 결혼한다니 그동안만이라도 얼굴 붉히고 살면 안 되지 않겠냐 타일러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전 신랑이 저렇게 말을 했지만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았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은 어떻게든 풀어보려 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중간에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고 시아버님께서 곧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집에 오신 시아버지는 워낙 고집도 세고 본인 딸만 안쓰러웠는지 저희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으시고 너네 여동생 2년 데리고 사는 것도 못해서 이렇게 애를 울리는 거냐? 생활비 얼마나 된다고 애를 잡은 거야? 이렇게 큰 소리부터 치셨네요. 그렇게 애지중지 딸이면 본인이 끼고 사시던지 왜 저희한테 같이 살라고 해놓고 본인들 입맛대로 하려는지 참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딸내미 이러는 꼴 더는 못 보겠다면서 당장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버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아버님 죄송하지만 잘 됐네요. 저도 없는 말 하는 아가씨랑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바로 대답해 드렸네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 기다렸었냐? 너도 여동생 있으면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냐? 그러시길래
아버님, 저 여동생 있어요. 근데요, 제 동생이 저렇게 행동했으면요, 벌써 머리채 잡아 다 뜯어놨어요. 어디 버릇없이 어른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도요. 제 동생이 그랬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고 당장 내쫓았을 거예요. 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화가 나셨는지 식탁을 엄청 세게 탁탁 치시더니 신랑에게 마누라 간수 잘해 이놈아, 싸가지 없는 게 들어왔구만. 참나, 명절이고 제사고 쟤 데리고 오지 말아라. 내 앞에 저 물건 안 보이게. 그러시면서 본인 딸내미 데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가씨랑 아버님 가고 나서 신랑이 혹시나 화가 났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야 잘됐다, 속이 다 시원하네.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나도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겁나서 아무 말 못했는데 자기가 시원하게 해결했네. 잘했어, 잘했다. 그래 주었네요. 그 일 이후 아가씨 짐 싹 다 빼서 아버님 집으로 다 보내버렸네요. 처음에는 괜히 분란 맞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된 듯 합니다. 어리광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했어야지. 괜히 저한테 했다가 제 결혼 생활만 편하게 됐네요. 이제 신랑이랑 편히 잘 살 거고 명절 제사 안 가게 된다니 더 잘됐다 생각이 드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잘 됐네.